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은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날이야. 이 날이 독도의 날이 된 건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본래 강원도 울진군에 속해 있던 울릉도와 독도 등 주변 섬을 울도군으로 정해서 울도 군수가 우리 섬들을 지키는 데 앞장서도록 한 데서 유래했어. 그 당시에도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를 탐내서 이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100년 넘게 흐른 지금도 우리는 일본과 독도 영유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줄곧 우기는 일본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지만 한편으로는 그 근거가 궁금하기도 해. 일본은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걸까? 류쌤께 여쭤봐야겠어. 뉴스쿨 TV. 쌤, 우리나라와 일본은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아주 오랜 기간 다퉈왔잖아요. 일본은 도대체 무슨 증거가 있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걸까요? 콜리가 아주 중요한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왔구나. 그럼 오늘은 도대체 일본이 어떤 근거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지 함께 살펴볼까? 일본의 주장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잖아. 네, 좋아요. 첫 번째 주장은 한국이 주장하는 역사 기록에는 울릉도만 있지 독도는 없다는 거야. 엥? 그게 무슨 소리예요? 조선시대, 아니 고려시대에 쓴 책에도 분명히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기록이 있다고 책에서 봤어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고려시대에 쓴 삼국시대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볼까? 여기엔 512년 신라가 지증왕 때 울릉도에 있던 우상국을 정벌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네, 맞아요. 우상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일본은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우산이 울릉도의 옛 명칭이지 독도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 그럴 리가 없어요.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우산과 물은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은이 울릉도이고 우산이 독도인 게 틀림없잖아요. 게다가 우산도와 무릉도를 조선 땅이라고 그려놓은 지도도 있는걸요. 신증 동북여지 승남의 팔도총도를 말하는 거지. 쿨리 말대로 동해에 우산도와 무릉도를 그려놓긴 했지만 우산도가 무릉도의 서쪽에 있잖아. 독도는 울릉도의 동남쪽에 있지. 사실 울릉도 주변에는 여러 섬들이 있잖아. 특히 죽도라는 섬은 독도보다도 큰 섬이니 당시 지도에 두 개의 섬을 그렸다면 울릉도와 죽도를 그렸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역사에 나오는 독도의 옛 명칭들이 사실은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거네요. 그래. 이후에 만들어진 많은 지도에도 무릉도와 우산도가 표시돼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산도는 독도보다 울릉도에 훨씬 가까이 있는 죽도나 관음도일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모든 역사 기록은 근거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일본의 주장이지. 그 시대로 돌아가서 증거를 모아올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네요. 그럼 일본 정부 문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고 스스로 기록한 건요? 콜리가 말하는 일본의 기록은 태정관 지령이야. 여기 해석한 문장을 읽어볼래? 죽도와 그 밖의 일도에 관한 것은 본국, 즉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 죽도는 울릉도고 일도가 독도예요. 죽도는 울릉도고 일도는 죽도 외에 또 다른 하나의 섬이라는 거야. 이걸 우리는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 역사를 이렇게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다니. 정말 화가 나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장으로 넘어가 보자. 일본은 조선의 어민 안영복이 일본 정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확인받았다는 사실은 한국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어. 안용복이 일본에 직접 가서 일본 어부들이 조선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는 걸 문제 삼자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울릉도와 독도에 가지 말라고 일본 어부들에게 출입 금지령을 내렸다고 배웠어요. 실제 기록도 있잖아요. 도의 금지령에 대해서도 일본은 먼저 살펴본 첫 번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게다가 2005년 일본에선 안용복을 조사했던 일본의 보고서가 발견되기도 했어. 거기엔 조선 각 지역의 명칭이 나열돼 있는데 강원도 밑에 죽도와 송도가 적혀 있어. 그런데 일본의 주장은
그게 안용복의 주장을 받아 적은 것일 뿐이지 일본이 그렇게 생각해서 적은 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차라리 둘이 다투지 말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부했지. 이게 바로 세 번째 주장이야.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이길 자신이 없어서 재판에 응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있어. 우리나라는 왜 거부하는 거예요? 쿨리가 지금 쓴 모자는 쿨리 것인데 재판장에 가서 누구 것인지 가려보자고 하면 응하겠니? 아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쌤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증거들에 대해서 일본은 콧방귀조차 뀌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그래. 그야말로 두 나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셈이지. 서로 제시하는 근거가 추측일 뿐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말이야.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올수록 우리는 일본에 휘둘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독도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 독도를 지키는 일이라면 뭘 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독도에 관심을 갖고 독도에 대해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는 것도 좋겠지. 혹시 해외의 여러 웹사이트에서 독도를 잘못 소개한 정보나 자료가 있다면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 그리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 오, 그게 뭐예요? 독도에 직접 가보는 거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독도에 가려면 제약이 아주 많아서 독도 땅을 직접 밟아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 하지만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볼 수 있게 됐거든. 우리 국민이 아무런 제한 없이 독도를 여행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 그런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저도 독도에 꼭 가봐야겠어요. 독도에 다녀온 다음에 독도 명예주민증을 꼭 받을래요. 쌤, 홈페이지에는 더욱 재미있는 뉴스 이야기가 가득해요. 궁금하다면 홈페이지로 놀러오세요. 뉴스쿨 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